이제 7월 1일부터 민선국이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장 243명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자체 당선인들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당선인 인수위마다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예산 현황과 주요 현안을 파악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민생 경제 분야가 최우선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다. 오늘도 당선인들을 만나서 계획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어딘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민선국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다. 오늘은 구미시입니다. 네, 김장호 구미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장호입니다. 우선 재산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미 시민들께서 지난 4년간의 구미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저 김장호를 다시 4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들께서는 지난 4년간의 구미가 그래도 변하고 있다, 뭔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구미 시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또 선택을 받으셨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공천을 받으면 따놓은 당상이다, 거저 된다는 이런 분위기는 이제 없어졌지 않느냐.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 시대가 대구 경북에도 왔다. 이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네.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구미 시민들로부터 지난 4년간 평가받은 셈인데요. 민선 8기의 주요 성과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 4년 동안 저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분야가 반도체하고 방산인데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지난 4년 동안 국책 프로젝트를 유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SK 실트론, LIG 넥스원 등 반도체 방산 기업 한 16조 원을 유치해서 그래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게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구미가 좀 너무 회색적이다, 재미가 없다 이러는데 그것을 문화 예술이 흐르는 낭만 도시를 만들자 해서 축제, 라면이라든지 푸드 페스티벌, 지금 야시장이 하고 있는데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또 더 온기를 더 불어넣어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공영 주차장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대중교통인 버스를 한 기존에 있는 버스에서 한 40% 이상 정차를 했습니다. 이런 버스를 정찰하고 BIS 시스템, 버스가 정확하게 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안 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과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시장이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보다도 시민들께서는 우리 구미라는 도시의 특성이 40만 도시, 뭐 대구같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욕구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구미는 젊은 아이들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이런 걸 개소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우리 저출산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과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인큐베이터를 8대를 갖다 놓고 전문 치료기를 갖다 놓고 하니까 출산율도 지금 2,000명을 회복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 위한 시설 그리고 또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다 함께 돌봄 센터를 20곳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65 야간 어린이집 또 영세를 공동 육아 돌봄 센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이런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 하고 또 여기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미시의 합계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어느 지금 정도 나오고 있죠?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4년 전에 들어왔을 때 한 1,800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한 2,100명에서 조금 변수가 있는데 한 2,100명 수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또 앞으로 그 아이들의 보육, 교육 이런 데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정말 구미시가 육아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 시장님 취임하시고 4년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지방시대에서도 가장 핵심 코너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 구미의 영세 아기들을 많이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면 구미 시민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 상태가 완전 낭떠러지지 뭐.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재개발 때문에 사람도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가잖아 지금. 뭐 야시장 이런 거 뭐 축제 관계 뭐 사람이 끌어야지 돈이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이건 백지라 백지. 그런 상태라 지금 시국이. 청년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로 구미에서 7년째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이나 또 지원금을 사용한 이후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케어, 예를 들어 이제 금액적인 부분 말고 제품을 그 판매를 하는 판로 부분이나 또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 아니면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서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커뮤니티 장을 좀 만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특히 여성 창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제조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서 이제 로컬적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다른 지역에 있다가 결혼하면서 구미로 온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더 이제 아기 키우는 환경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기대 이상이어가지고 좀 만족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육아 돌봄 센터는 좋은데 이제 예약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다른 뭐 동네에도 좀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낳고 하니까 이제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기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기랑 같이 경험하고 아기랑 이제 다양한 체험이랑 경험들을 해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배부해갖고 이 시민들한테도 배부하고 상인들한테도 하고 이래갖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시장도 살고 여기가 왜 우리 지역적으로 구미 시장에만 쓸 수 있는 여건 그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쓰잖아.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도
뭐 타 지역에서 오는 이 신입사원, 사원들에 대한 어떤 이 복지, 주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시에서 이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좀 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에서는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젊은 인재 확보 측면에서의 좀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구미에도 젊은 고급 이 이공계 자원들도 오는데 큰 걸림돌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끔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바로 창업을 하더라도 그 창업에 대한 연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유 오피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에 아기들을 위한 시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주말이고 할 때 놀러 가려면 항상 뭐 대구나 좀 멀리 가야 돼서 구미에 좀 그런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첫돌 전날까지만 이 공동육아 나눔터 영세 특화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개월 수를 조금 더 늘려주면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희망찬 4년의 구미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젊은 엄마들의 목소리 또 청년 창업가들 상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시장님도 들으시면서 하나도 또 다 적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구미는 여전히 그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이 주축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충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전통시장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야시장 또 도심에 있는 라면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오도록 일단은 발길을 돌리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 K 온누리 패스라고 있습니다. 구매액의 20%를 환급해주는 정책인데 전통시장과 골목형 삼증가 우리가 작년에 첫 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책을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을 아까 청년들이 창업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구도심이 지방에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도 비고 이러는데 구도심을 저희들이 청년들 또 여성들의 창업 특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품 또 뭐 예술 또 간단한 뭐 음식 뭐 농산품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 인테리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도심에 청년들이 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그 소담 스퀘어라고 아까 청년분이 창업가 말씀 주셨는데 이 마케팅, 홍보, 디자인 이런 거를 토탈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여성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 경쟁력 분야를 투자를 하시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게 영속적으로 나가도록 정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구미시 현안과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예산 2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구미시가 4년 전에 한 1조 5천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7,300억 정도 정액을 해서 예산 2조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예산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체감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에 그 공용 주차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한 3,200대가 정차할 수 있도록 더 확충을 했고요. 대중교통 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힐링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해야 되니까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캠핑장, 파크 골프장 이런 근역별로 각종 스포츠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가지고 내 동네에서 가까운 데 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외 네. 경제 여건도 급변하면서 네네네. 구미 산단 입주 기업의 네네네. 경영 부담도 높아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구미는 국가 산단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대기업도 있고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의 국가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미는 반도체, 방산, AI 분야에 16조 원의 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분야에 수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직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단에도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또 하수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하수 처리 비용을 좀 완화를 해주고 그 외에 경영 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은 기업, 중간 기업, 허리 기업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들 기업이 맞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이라든지 기술 개발 지원 이런 분야에 구미시가 집중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지방시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구미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해드렸는데 시장님이 평소 이 잘 가는 곳이나 요즘 구미의 가장 핫플레이스를 좀 추천해 주시죠. 예, 구미의 핫플레이스가 대개 보면 대구에서 보면 구미는 기업 도시고 공단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연령대별로 지금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우선에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파크 골프장이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288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파크 골프장에 지금 대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도 받지 않고 다만 구미에서 식사는 해야 되니까 네 분이서 5만 원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고요. 또 젊은 분들한테는 낙동강변에 저희들이 캠핑장이 2곳이 있습니다. 여기 주말 되면 예약이 힘들 정도로 연에 한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고 이것이 핫플레이스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에 다운숲이라고 있는데 이 다운숲이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이 죽은 공간을 지금 수국을 심어가지고 지금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사진 찍기 좋고 우리 많이 오고 있는데요. 7월 11일부터 세계적인 조각가와 함께하는 조각 페스티벌을 개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도 보고 야경도 보고 조각도 보는 이런 축제를 하니까 대구 시민분들 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다운스페이스 하는 조각 축제 한번 꼭 예. 참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미시의 핵심 산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저희 앞에 구미 두 글자가 있는데요. 네네. 이 안에 구미시의 핵심 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글자 중에 어느 글자를 먼저 열어볼까요? 뭐 시장님? 구미니까 구미 구자부터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구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 반도체, 예. 반도체입니다. 이 구미하면 뭐 반도체 도시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호남권과 충청권 네네. 대규모 투자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대구 경북 소외론이란이 네.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구미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방산, 소재 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소재 부품 기업들이 한 309개 기업이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R&D 프로젝트가 한 그 실증센터 뭐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가 지금 와서 지금 이제 그 공장을 R&D 센터를 짓거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뭐 팹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도 또 메모리가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광주 쪽에서 패키징을 유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어쨌든 반도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고요. 패키징 부분이 그쪽으로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언론에서 그래 갈 수 있다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간다면 우리 구미는 소재 부품 기업 쪽으로 더 육성이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구미는 전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경북에서 자립도가 한 228% 되는데 이번에 영덕에서 또 원전 2기가 유치가 됐습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영덕에 추가로 2기가 원전이 됐기 때문에 더 전력 생산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이 공급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낙동강의 용수가 하루 100만 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20몇만 톤 정도 쓰고 있는데 70만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구미는 5공단이 지금 산업용지가 한 160만 평 정도가 2단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처럼 전력, 용수, 부지 이렇게 다 갖춰진 지역이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다른 지역 어디에도 용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희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수도권에 반도체 팹이 어느 정도 그 차면 더 이상이 불가능하다면은 반드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도 41만 시민들과 함께 반도체 팹 공장에 지금부터 본격 뛰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와 함께 AI는 미래 네. 경쟁력을 좌우할 또 핵심 분야입니다. 네네네. 구미시는 AI 대전환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AI 시대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우리 구미시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업단지가 50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돼 있습니다. 이것을 AI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데이터 제조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미시는 AI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 선포식도 개최한 바 있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을 AI로 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1단계로 AX 실정 산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신청해 놓고 열심히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구미 산단의 어떤 제조 경쟁력을 더 높이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구미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구미에 일단 1단계로 60메가를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곧 하반기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고 해외 퀀텀 11이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5공단에 1.3기가 목표인데 1.3기가면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전력과 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이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 우리 글로벌의 AI 데이터 센터 중심지가 구미가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 센터가 집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께서는 이 반도체와 AI 산업 관련해서는 구미만의 장점, 구미만의 갖고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미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미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방산. 또 역시 또 방산입니다. 네. 최근 들어 방산 산업의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또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같이 구미시는 방산 관련 기업 정책에 아주 총력을 네네. 쏟고 계시죠? 네네. 지금 방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는 하나 시스템, LIG DNA라고 이 체계 기업이 2개가 있고요. 이 체계 기업을 둘러싼 협력업체들이 한 2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받고 여기에 소재 부품에 대한 실증센터도 지금 이제 다 준공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성비가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방 반도체, 일반 반도체 말고 국방 반도체 부분이 9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R&D 프로젝트를 여러 전문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착수하고 있고, 이것이 국산화되면은 국방 반도체도 구미가 선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지금 방산 소재 부품 특화단지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면은 방산의 우리 K 방산의 수도가 구미가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미의 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네, 대해서도 네.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 네, 계획이 많으시는데 좀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또 차트를 준비해 예, 오셔서 차트를 제가 예. 이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구미가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 이후에 철도 인프라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철도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대구에서 공항으로 가는 그 공항철도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은 공항철도가 구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요가, 구미는 40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동구역을 유치하는 문제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천에서 구미역을 거쳐서 이 동구역을 거쳐서 공항으로 가는 이 옆으로 가는 철도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해 놨습니다. 지금 41만 시민들께서 한 15만 명이 그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좀 건의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공항도 살고 구미도 살고 김천도 사는 이렇게 중서부권이 동반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시민들께서 KTX에 대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고 지난 선거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KTX에 대해서는 KTX 이음이 있고 KTX가 있습니다. KTX 이음은 우리 중부 내륙 철도와 수서에서 내려오는 제천을 거쳐서 문경, 상주, 김천 이렇게 중부 내륙 철도와 연계한, 그래서 김천역을 거쳐서 구미역을 거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KTX 이음은 이미 확정돼 가지고 운영 계획에 왕복 20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김천 가는 철도가 공사가 완료되면 운행될 예정이고, KTX 문제는 남부 내륙 철도와 연계되어서 구미를 거쳐서 양목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김천 보수 기지까지 와서 KTX가 와서 이 KTX가 경부선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구미역을 거쳐서 양목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철도가 선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다만 국가의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그 과제가 남았는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운영 계획을 반영시켜서 KTX 구미역 정차를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께서 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네네.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약속하신 정책과 계획들이 잘 실행되길 바라면서 구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간도 그랬지만 앞으로 4년도 우리 구미시청은 일하는 시청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시청, 혁신하는 시청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구미가 변하고 있다는 것, 구미가 또 대구 경북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구미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거점 도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